네, 사건 파일입니다. 이승우 법승TV 이승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수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이가 기소됐습니다. 이재명의 지금 심정을 좀 분석해 주세요. 교수님. 일단은 지금 이화영이 유죄가 나온 바로 그 재판부에서 지금 그 재판을 받게 될 그러한 이제 대북 송금 건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아마 그 전과는 좀 다른 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뭐 어디선가 인터뷰한 내용을 아마 국회였던 것 같은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 고도의 이제 그 긴장 같은 것들, 그리고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증거물이 지금까지 있었고, 뭐 영상도 있고 막 이런 이제 다양한 뭐 그 경기도 그 내부 공문까지 다 나온 그런 사건에서 예.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은 이화영이 미쳤냐 돈을 보내게 이런 반응을 그 뭐 카메라 앞에서 바보냐 미쳤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그 이렇게 공적 장소에서 하실 말씀인지 거의 일단 멘탈이 지금 붕괴된 약간 붕괴된 것 같은. 약간입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또 그렇게 말씀을 막 격앙되게 하시더니 갑자기 혼자서 웃으세요. 흐흐 이렇게 웃으세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그 격앙이 된 게 맞나 갑자기 웃으셔가지고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뭐 참. 그렇게 정서가 불안정하려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 특히 이제 그 카메라가 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굉장히 불안한 거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 웃음소리는 상당히 좀 기망적인 웃음소리였다. 진짜 웃음이 나서 한 웃음이 그러니까 뭐 아니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부자연스럽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예. 아마 사태의 심각성을 본인이 굉장히 철저하게 아마 법조인이니까 아마 알겠죠. 이게 그 다른 이제 사건들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네. 예. 뭐 심리는 제가 잘 모르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혹시 알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분의 심리요? 제가 알고 사실 싶지도 않고. 제 심리도 힘든데 뭐 그분 심리까지. 요새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예. 이분 때문에 더 힘든데 이제 뭐 전략은 딱 두 가지일 것 같거든요. 재판 지연, 조기 대선. 네, 그 전략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계속 그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되든 안 되든. 글쎄 그 전략은 그렇게 일관성 있게 가실 것 같긴 한데 그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왜 그 구치소에 계시다가 나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결말이 결국 대선 전에 그렇게 못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예상도 지금 상황인지라 아니, 그러니까, 안 해볼 수가 네. 없다. 그 타이슨이 한 말 있잖아요. 누구나 다 링에 올라오기 전에는 계획이라는 걸 세운다고. 네. 한 대 맞고 나면은 잘못된 계획인 걸 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을 또 바꾸려고 막 하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두고 있을 걸 같다 생각은 안 들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대북 송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는 바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증거 관련된 절차를 다 밟게 되면 절대로 재판부 현재 임기 9개월 안에 판결 선고 못할 거라고 보이고, 저는 지금 현재 그 대북 송금 관련된 이화영 사건 유죄 판결 선고한 재판부에다 배당한 거는 좀 절차적으로 조금 미스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피 신청하기 너무 사유가 좋거든요. 예, 그런 상태라서 명분이 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니 이게 뭐 배당이 뭐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래도 이제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는 또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재판부 선정이 하필이면 바로 직전에 유죄 판결 선고해서 재판부라서 유죄 심증을 갖고 재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분의 임기가 9개월이면 사실은 첫 기일 잡고 그다음에 공판 준비 기일도 계속 끌 거 아닙니까? 뭐 한 달, 뭐 2달 이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나서 첫 증인신문 시작한다고 해도 또 수백 명 또 증인 신청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증인 신청 관련돼서 증인 신문 절차 진행되고 하다가
재판부 변경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연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음. 들고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었던 사건들 판결이 곧 아마 나올 것 같다. 여름 휴가 지나고 나서부터 선고가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건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이제 심리 속행돼서 저기 위증교사부터. 네네네. 예, 그래서 결심 단계로 좀 들어갔다. 오늘 또 녹취록도 터지고 막 이런 것 같던데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지뢰밭을 통과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한 가지는 좀 높이 평가합니다. 네. 저 정도 저 지경에서 저 정도 멘탈을 유지할 수 있다. 그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예, 그거 가능하시겠어요? 저 정도 상태에서요? 옆에 좀 분들은 막 돌아가시고. 아니 난 저 정도가 안 돼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막 돌아가시고. 그렇지. 돌아가신 건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돌아가시고. 예, 사건 관련자들이 국민의 한 3분의 2 정도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뭐 그런 상태에서 재판과 관련돼서 지금 아니 대신에 또 저기 무슨 박찬대니 양문석이니 뭐 그냥 막 입에 혀처럼 노는 사람들이 또 옆에 쫙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분 서울구치소 가신 다음에 그분들이 또 계속 지지해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자들이 대신 가지는 않지.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또 이렇게 라인 갈아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입속에 있는 혀처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이분 이제 서울구치소를 가셔서 독방을 또 차지하신 순간이 오면 일은 또 달라지겠죠. 네. 아 그때까지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어요. 네. 제가 이거 따드릴게요. 네. 아니 이거 안 따주면 제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한 소리 들어요. 네? 이거 알부민이에요. 알부민. 피로회복제. 네. 네. 알부민. 이런 방송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네, 교수님 여러 방송 다녀보시지만 이렇게 저 방송 중에 이렇게 영양제 드리는 방송이 있어요? 자, 이성호 변호사 이 시간 기다리죠. 아 예. 하나 먹고 가면 일주일이 괜찮더라고요. 이 알부민이 좋아요. 피로 회복이 기가 막힙니다. 네. 그 애완견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터무니없는 얘기라. 네, 뭐 근데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한 얘기가 제일 좀 저는 적절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이분이 이제 처벌을 받는 게 생각보다 뭐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혹시라도 대선에 나가게 되는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는 또 여론전을 또 아주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뭐 피력을 하고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제 어떤 오해를 유발을 고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대통령이 정말 된다면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언론뿐만 아니라 여하튼 모든 권력기관을 시녀처럼 그렇게 부릴 수 있는 아주 전지전능한 그런 지도자가 될 개연성도 없지는 않다. 전지전능. 그게 이제 저를 굉장히 조바심나게 하는 측면이고요. 그럼 예. 이제 대한민국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가 현저히 후퇴할 개연성 같은 거를 염두에 두게 만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런 뭐 언론이나 뭐 이미 이제 길들이기 시작하려는 어떤 의도같이 느껴져서 사실은 단순히 뭐 애완견 얘기였지만 전 사실 굉장히 공포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체득한 사람이 지금 언론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자기에게 뭐 약간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소름 끼치는. 지금까지 저 좌파들이 언론과 일부러 싸운 사람도 있어요. 네. 대권 도전의 수단으로 네. 뭐 일부러 막 특정 언론과 시비를 붙고 막 그러면 다른 언론들이 응원을 해주니까 그런 건 있지만 언론 전체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자는 이게 이재명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그런 위치에 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연유는 서울에서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윤석열 탄핵 시위를 16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그래요? 도시들이 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위대를 매달 보게 되는 이제 경기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대세가 마치 기운 듯한 이런 와중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아마 굉장히 좀 공포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이 발언 그거 좀 너무 약하다 하면서 양문서희가 더 치고 나가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를 하나 좀 바로잡고 싶고요. 예. 애완견이라는 단어는 요새 안 씁니다. 그거 쓴 표현을 쓰시면 무식하다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요? 반려견이라고 하죠. 그렇구나. 네. 어쩐지 이게 무슨 말이지 했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옛날 사고 방식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나경원 의원도 걱정하는 그런 체제는 북조선 수령 체제거든요. 네, 그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포기하겠다 이런 발언이고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을 전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뭐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기존에 있었던 뭐 초대 대통령이나 그런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표현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자기는 이제 곧 집권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차지하게 될 이런 대한민국과 관련돼서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길들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서는 하는 표현처럼 들려요. 미리 꼬리 내려서 검찰의 애완견 노릇하지 말고 나한테 꼬리 흔들어라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사실은 사법적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그런 구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험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인신구금이 필요하다. 네, 저는 이 여러 가지의 법적 절차와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입증이 안 됐는데도 민주적 지도자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네, 왜냐면 그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없죠. 없죠. 아니 변호사가 법적 근거도 없는. 아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사적인 처벌과 관련된 판결 양형을 선고할 때 이거 재범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점을 강력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무런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분은 좀 되게 좀 파시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텐데 현재 이미 여러 가지 의혹들이 기소가 돼서 재판의 성숙 단계에 이미 이르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고려될 건 뭡니까? 재범 가능성 또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겠죠. 이런 점을 보면은 이 점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양형을 반영을 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이화영 사건의 그 판결 선고처럼 법정형보다 낮은 장량감경형을 선고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지금 그 개딸들이 그 신진호 부장 판사 탄핵하자고 막 시작을 했던데, 그 개딸들은 어떤 심리 상태예요, 교수님? 뭐 일단은 젊은 여성은 아니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지금 용어를 그 남용하는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뭐 지금 이재명 그 대표의 어떤 정책 노선 이런 것들 보면 뭐 반미 뭐 미군 철수하고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 보면 그 어떤 그 정치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추종하는 세력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라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뭐 권위나 어떤 공적 뭐 어떤 기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나아가서는 법질서에 대해서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부르짖는 건 어쩌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이재명의 재판에 대한 어떤 이들의 아주 처절한 저항을 예고하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경고성 발언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제 그 국회에서 하신
내용 중에 뭐 이화영이 바보냐, 뭐 미쳤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을 받게. 그래서 그냥 제가 이거는 순전히 그 범죄 심리학자로서 얼핏 든 그냥 감인데 지금 나머지 그 재판들에서는 지금 아까 잠깐 변호사님이 지나가는 말씀하셨지만 희생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지금 아직 대북 송금과 연관해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네. 혹시 그분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여하튼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이 저는 중요하다.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그렇죠. 네. 이화영은 일단은 안전한 상태 아닌가요? 현재는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구속이 제일 그나마 안전하다. 안전하죠. 네. 그나마. 네. 근데 교도소도 저 꼭 완벽하게 안전하진 않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예. 그런데 이 판사들 있잖아요. 네. 이처럼 이제 개딸들이 막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막 정치 권력 가진 자들이 막 협박하잖아요. 네. 그러면 판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좀 좁니까?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영향을 안 받는 분도 있고 또 오히려 더 오기가 더 생기시는 분들도 이승훈 있고. 변호사는 맨 마지막 경우 같긴 한데. 또 굉장히 쫄을 것 같은데요. 무섭잖아요. 집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예. 저는 신진우 판사님도 되게 공포를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원지법 앞에서 네. 그 굉장히 심하게 시위를 했었어요. 네, 아까 제가 시위가 지금 수원은 난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날마다 막 탈을 쓰고 인형 탈을 쓰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시위를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네. 꽹가리를 치고. 그래서 저희도 주변에서 다 그걸 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뭐 그 중에 일부가 제 그 낙선 운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본 건데 여하튼간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집업 앞에도 있고요. 그리고는 16일마다 수원역 앞에도 나타나고요. 하하. 전부 지금 탄핵을 부르짖으면서 뭐 대통령 탄핵 지금 그 판사 탄핵 무슨 뭐 검찰 그 수사에 그 문제가 있다고 또 그것도 무슨 특검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그러고 있기 때문에 심판사님이 전 대단한 분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중앙지방법원에 주로 출몰하시던 분들이 다 그쪽으로 다시 가셨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사님도 아미고 분들 같이 모시고 수원이랑 수원에도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수원을 관리해. 네, 왜냐하면 수원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경기도의 중심 행정 도시이고 여론이 사실 거기를 지켜라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전 두 가지를 좀 짚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그 반대편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이재명 그 관련된 이화영 유죄 사건이 공작이다 주장하는 그 입장들을 보니까 국정원 보고서가 그 안에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아전인수적 해석이 아주 강렬한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평화부지사 아무데도 없는 직함이거든요. 그럼 평화가 뭘까요? 대북 사업하겠다는 얘기로 그렇죠. 임명한 예. 거예요. 그러면은 부지사 중에서 평화부지사를 그 중에서도 정치인 중에 이해찬 고문의 가장 측근을 배치했어요. 대북 사업해서 자기도 다리 놓고 북한하고 연결시켜갖고 사업하겠다라는 뜻을 본 건데 어떻게 이걸 보고를 안 받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신진우 판사님께서 보시고서도 도대체 이게 수사부터 시작해갖고 끝에 갈 때까지 그래요. 판결 예. 끝까지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세상을 우습게 알길래 이런 말을 계속 하느냐 이렇게까지 판결문에 이제 적시하신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요 주제 짧게라도 다뤄야 되겠습니다. 김정수희가 결국 배현진이를 고소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김정수희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네. 김정수희는 그러면 이제 조사받으러 가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네. 영등포 경찰서에. 가야 되겠죠. 네. 왜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너무 억울해서? 아니 그렇게까지 다 주장을 했는데 고소 안 하면 이게 뭐 대국민 협박 사실은 하기 쉽지 않은데. 그랬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 중에서도 이제 배현진 의원이 너무 얄미웠겠죠. 계속 찍으니까. 예. 너무 그래서 이제 고소했다고 보이고 사건의 관건은 허위 사실이냐, 사실적시냐 이 문제로 갈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네. 문재인이나 김정숙이는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그냥 사방에서 지금 이 난국이 계속될 거니까 일단은 아니 누가 뭘 회고록에다 뭘 쓰래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떤 위치에 있으면은 그 위치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냥 계속 주구장창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만약에 지금 이런 회고록을 쓸 것을 그 계획하고 이미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예. 아마도 그 이제 아주 고양된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현실로 이렇게 쭉 추락하기 전에 쓰여진 책 같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문제될 줄 아마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뭐 일종의 영웅심리, 영웅담처럼 써 내려갔던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회고록 때문에 지금 김정수이가 지금 끌려나오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정수이가 문재인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아마 부부싸움 여러 번 하셨을 걸로 보이고요. 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뭐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이제 법률적인 그 상황이 전개된 걸로 보입니다. 예. 감자 캐셨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노동을 안 하시던 분이 노동을 할 때는 예. 깊은 막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지. 이렇게 울림이 있을 때 갑자기 감자를 막 캐고 싶고 이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집안에서 많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다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든 고소장을 내자라고 얘기하는 됐겠죠. 형태로 된 네.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 때 일어났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좀 있어도 그게 크게 뭐 형사처벌까지 저는 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인데 예. 다만 이제 문다혜 씨와 연관돼서는 이거는 좀 사태가 심각해. 그러면 계속 커지죠. 네, 질 수도 있겠다. 2억이더라고요 이번에 그 발표된 게. 확인된 게 지금 2억이 확인된 게 일단 2억이잖아요. 2억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억이면 지금 금액 자체가 보통 한 3천만 원 넘어갈 때부터 돈이 심각해지는 건데 예. 지금 2억이라는 게 단순한 횡령의 돈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뇌물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인지 뇌물 문제를 보면은 이번에 보셔서 아시다시피 특가법상의 뇌물죄 적용되면은 1억 이상 되게 되면 10년 이상으로 적용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징역까지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또 대통령 가족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또 대통령 그 관련된 그 비서실하고의 문제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뇌물 사안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제3자 뇌물. 네, 제3자 뇌물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직접적 수뢰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면 그 시점 아니 이상직이가 뭐 문다혜가 뭐라고 문다혜 보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접 수뢰 형태가 경제적 공동체 형태가 그쵸. 되면 하나의 네. 직접 수뢰가 되는 거고요. 직접 수뢰가 아닌 제3자 뇌물로 볼지 이제 그 개념도 두 개가 지금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군요. 보면 예. 어쨌든 참 왜 갑자기 지구들이 나서서 이렇게 판을 만들었는지. 책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회고하실 때가 돼서 회고를 하셔야죠. 돌아가시기 전에 회고를 하시든지 너무 빨리 회고하셔서 그래요. 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시작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재명 네. 얘기입니까? 아니 뭐 여하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작이다. 뭐 제가 좀 유감인 건 왜 총선 전에 안 했냐. 이건 좀 저 개인적인 유감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시작이다. 네. 예. 교수님께 말씀을 좀 드리면 재보궐도 있습니다. 네. 재보궐 판이 커질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분위기 보호하니까 커질 것 같은데 그때는 꼭 수원에서 당선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판 지연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막으려면 사법부를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국회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사법부를 많이 독려하고 북돋아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사건 파일 오늘 이승우 법성TV의 이승우 대표 그리고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